오늘 축구 보셨어요? 결승? 당연하죠. 어땠어요? 수업까지 이제 빼면서 봤었는데 초반에는 잘 이루어졌는데 끝에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나갔으면 결과 달랐을 것 같아요. 저 축구실에 가시나요? 봤죠? 그러니까 저 나갔으면 좀 달랐을 것 같죠. 보여드려요? 지금? 네. 예. 아이고 오시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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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할까요? 네. 네, 제가 교수님들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경영학과 젠틀맨 김주원 교수님, 데이터 경영학과 친달의 김태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교수님부터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요? 지금 소개한 거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네. 네, 김주환 교수고요. 뭐 대개 이거 보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국제경영학 전공이고 이게 이제 경영학부가 만들어진 지 10년 된 거를 다른 때 기념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바로 옆에 계신 김태동 교수님과 같이 맨 처음에 저희 학교에 오게 된 그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 경영학과에서 회계를 가르치고 있는 세법도 가르치고 김태동 교수입니다. 근데 아까 춘대레 하셨는데 춘대레이란 소리를 한 1, 4학번, 1학번서도 들은 것 같긴 해요. 오래됐네요. 근데 잊고 있었는데 다시 상기를 시켜줘서 좀 웃기긴 해요. 과연 그럴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명 갖고 계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안 들 일은 없는데요. 혹시 나의 이미지가 처음에 이렇게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느낌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때문에 알고 보면 나도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김태동 교수님께서 같은 경우 수업 시간에 회계를 가르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딱딱하잖아요. 가끔씩 직설적인 표현도 해요. 학생들한테. 맞습니다. 네. 까다롭기만 하고 겉으로 좀 틱틱대기만 하면 사실 친데레라는 별명이 안 생기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교수님은 되게 속도 깊으시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구나. 겉과 달리. 좋은 겉과 되게 다르다는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좋다. 좋아해요. 네, 아까 자기소개하실 때 각각 국제경영과 회계 과목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과목이 정확하게 어떤 과목이신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영학 안에 이제 세부 전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국제경영학이 이제 제 주 전공 분야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딱 좋은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회계 과목에 대해서도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들 알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접해보지 않고서는 상당히 좀 재미없고 딱딱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막상 접해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푹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점점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런 과목 중에 하나고 어쨌든 주 전공은 재무회계다. 네, 알겠습니다. 배워두면 두 과목 모두 미래에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주 전공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런 거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국제경영학을 전공을 택한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대학원 가가지고 이제 학비를 좀 벌기도 하고 이래 됐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조교를 하는 건데 이제 조교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빨리 열릴 거다 그래서 택하게 됐고요. 그 선택에 대해서 전혀 후회 없고 재밌게 지금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비슷해요. 저도 근데 대학교 경영학과를 왔는데 회계 원리가 필수인 거예요. 회계 원리가 2학기 동안 필수였어요. 1년 동안.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에 다 했던 건데 기본 다 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더 파게 됐고 하다 보니까 또 재밌어서 모든 회계 과목을 다 듣고 물론 다른 과목도 많이 듣긴 했는데 좀 더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그때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4학년 때 결심했는데 그럼 다시 세부 전공을 또 선택을 해야 되거든. 마침 그때 그 조교하는 대학원 선배를 통해서 대학원 시험 붙으면 우리 방에 올래. 그래서 붙으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쪽으로 딱 방향을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 과목마다 또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있잖아요. 국제경영의 매력은 이거다, 회계 과목의 매력은 이거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학생들도 아마
어떤 글로벌 마인드라고 내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해외에 대한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다양한 어떤 시각들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 과목의 매력에 대해서 잠깐 어필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쪽은 재미는 없고 딱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맛. 그거에 재미를 느끼면 그게 뭐 유일한 재미랄까. 저도 사실 회계를 잠깐 맛본 학생으로서 이 숫자를 칠판에다 막 적어놓고 마지막에 딱 답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의 짜릿함은 그거 때문에 빠지는 애도 있어요. 역시 두 과목 모두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교수님들이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많은 연구를 하셨을 텐데 현재까지도 기억에 남는 연구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연구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년을 이제 간 적이 있어요. 미국으로 연구년 가서 그쪽에 있는 교수하고 같이 쓴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에 관한 논문이에요. 파트너,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주제로 가지고 해서 영국 경영학회지에 나왔던 그 논문이 아마 가장 기억에 남고 생각이 납니다. 김태동 교수님은 어떤 논문이 가장 기억에 저는 아직 남으실까요? 해외 나가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갖고 그런 건 없는데 이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않는 거 첫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제대로 된 논문은 박사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관심 가졌던 분야가 상시감사 체제가 재무제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데 그때 그 고생을 생각하면 그게 가장 기억이 남아요. 네. 그렇다면 현재 각자 맡고 계신 과목을 제외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면 혹시 어떤 분야를 연구해보고 싶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철학, 오, 굉장히 잘 어울려요. 신학, 종교학 이런 분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분야를 좀 하지 않았을까 계속 관심 가지고 이런 책들도 읽어보고 있긴 합니다. 김태동 교수님.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영을 벗어난다고 하면 심리학. 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근데 나이 먹을수록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심리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곧 다가오는 기말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말고사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해서 고충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출제할 때 늘 고민하는 거는 이게 뭐 주관식 서술형이냐 아니면 뭐 객관식이냐는 늘 고민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학생들이 뭐 고르는 거 OX 문제로 하는 거는 사실 썩 좋아하는 건 아닌데 교수 입장에 본다 그러면은 서술형은 문제 내기는 쉬운데 채점이 좀 어렵고 객관식은 문제 내기는 조금 좀 어렵지만 채점은 훨씬 빨리 끝날 수가 있고 뭐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는 늘 있는 고민이고. 출제할 때 고민.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민은 이거예요. 출제를 쉽게 시간 많이 안 들이고 하면 이 채점이 어려워져. 특히 회계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채점하기 쉽게 답안의 어떤 틀도 딱 정형화시켜서 맞춰주고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하려면 이건 좀 시간이 걸려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출제가 어려워지면 채점은 쉽게 빨리 남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이게 수준 약간만 올려도 평점수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고민을 하죠. 비슷한 고민인 것 같죠? 네, 먼저 김주원 교수님께 개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제경영 과목을 현재 가르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있는데 그로 인해 우리 한국은 어떤 타격을 입고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그 중국 쪽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어떤 뭐 가치나 외교 아니 뭐 이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미국하고 입장을 또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지혜롭게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14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어렵네요. 사실은 정부가 할 일이 마땅치가 않아요. 뭐 정부가 나서서 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바뀌는 일은 이제 기본적으로 없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지금 무역 격차 계속되는 거가 이제 크게 나눠서 뭐 반도체하고 중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한번 살펴볼 거는 이게 수량이 많이 줄은 건지 아니면 가격 때문에 수출액 수입액이 좀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미중 얘기 잠깐 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제 그 겉으로는 이제 미국 쪽에 좀 기우는 듯한 지금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중국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포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관계를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 정부가 나서서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 같고,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잘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김태동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경영보다는 회계 과목을 조금 어려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려운 회계 과목을 쉽게 가르치기 위한 교수님만의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누구한테 어떤 학문이든 처음은 다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 힘들었던 부분을 지금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저때 이것 때문에 힘들었지.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내가 이렇게 전달하면 덜 힘들겠지. 그런 생각과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회계 맨 처음에 그 기초 과정에 들어온 학생들이 저한테 늘 그러거든요. 예습하지 마라. 네, 예습하면 싫어진다. 저도 대신에 복습만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복습만 하고 이대로만 따라가라. 어느 순간 회계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수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실제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회계 수업을 들으면서 김태훈 교수님 수업만큼 잘 이해되고 그런 수업이 없다고 직접 저도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복습하고 따라온 애들 무식하게.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행이다. 그러면 미래에는 사람보다는 이제 요즘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 같은 AI가 회계 작업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써보니까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계산 문제든 이론 문제든 갖다 집어넣어서 물어봤어요. 물어볼 때마다 답이 달라요. 네, 맞아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얘가 아직 완벽하진 않고 사람이 얘를 지배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요.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얘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회계를 하든 뭐라든 일단 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회계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 건 아직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정말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과 이거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들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시나요? 고민이 될 법한 두 가지를 드리는데, 둘 중에 하나. 네,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제가 완벽한데 시험은 못 보는 학생 vs 과제가 최악인데 시험은 잘 보는 학생. 네, 더 나은 쪽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 교수님부터 혹시. 과제하고 발표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네네. 근데 그건 어느 한쪽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객관적으로 뭘 일단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잘 보는 사람이 점수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발표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나 좋아한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고민 안 하려고 과제를 안 내요. 네, 맞아요. 유명하시죠.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가끔씩 숙제, 연습 문제 요거를 꼭 풀어보세요. 근데 그걸 받아보면 정말로 정성스럽게 반듯반듯하게 과정을 그 책에 없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쓰는 애들이 시험도 잘 보더라고요. 그만큼 생각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둘 중에 더 나은 학생을 골라주면 됩니다. 출티하는 학생 대 강의 시간 내내 자는 학생. 어떤 게 더 덜 괘씸한 학생일까요? 그래도 자는 학생이 낫지 않아? 수업 시간에 참석을 해서 자는 학생. 김태동 교수님. 저도 그래요. 차라리. 출티가 수업 시간에 자는 것보다 더 나쁜 걸로. 네, 알겠습니다. 수업에 들어와서 많이 주무세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의 평가 잘 나오기 vs 논문 결과 잘 나오기. 이건 좀 어렵다. 사실은 뭐 둘 다 좋은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나의 실질적인 어떤 뭐 영향이라고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연구적 더 많이 잘 나오는 게 훨씬 더 나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강의 평가 그렇다고 나쁘게 나오면 그건 또 내가 용납 못하는 그런 부분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평가가 예상보다 조금 못 나오는 거, 뭐 다른 일, 뭐 아까 뭐 논문 때문에 그런 거는 오케이. 근데 많이 안 나오는 거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요. 네, 다음에는 이런 질문 좀 더 많이 가져와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고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질문 받아보면서 네. 야 이거 대충 때우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이거 질문지 만들려고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퀴즈가 있는데요. 이 퀴즈는 상품이 걸려있는 퀴즈입니다. 퀴즈를 맞추시면 좋은 상품, 못 맞추셔도 저희가 상품을 드리긴 하는데 무슨 상품을 드릴지는 모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퀴즈. Yes. Yes. 네. 각자 개인적이에요? 네. 둘이 같이 논의하면 안 되는 건가? 네네. 안 돼요. 왜냐면 먼저 하세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 또는 일상에서 소소한 성취감을 얻는 일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로 MZ세대 유행어를 갓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갓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자 갓, 2번 신 갓, 신을 영어로 하면 갓이죠. 3번 채소 갓, 4번 이제 막 할 때의 갓. 이 중에서 갓생의 갓을 뜻하는 정답 보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하세요. 그 저기 G.O.D. 갓. 갓생. 신? 예. 원래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제일 그럴듯한 걸로? 4개 중에 제일 그럴듯한 걸로?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번 신갓 정답입니다. 네. 이 참고 자료가 들어왔네요. 이 문제는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유튜버이자 배우인 문상훈이라고 합니다. 이 문상훈 배우가 현재 많은 부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문상훈의 부캐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쌤. 두 번째, 문상기자. 세 번째, 문이병. 네 번째, 문트롯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혀 몰라서 결국 찍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시군요. 네. 네 번째 트로팀이 좀 있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2번 하겠습니다. 2번. 2번 문상기자. 틀린 것 같아요. 2번. 정답은 네 4번 문트롯이었습니다. 네. 요즘 이 문상훈이라는 유튜버가 굉장히 또 MZ 세대들 사이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거든요. 좀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정답을 맞추신 김태동 교수님께서는 머그컵을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맞추지 못하신 김정 교수님께서는 뽑기를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있을 수 있어요. 하나 뽑으시면 네. 여기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아니어서 좀 그렇죠. 네. 자, 이거 뽑아주셨는데 저도 이걸 처음 보는데 시크릿 주주 에디션이라고. 이게 뭐예요? 혹시 이게 뭘까요? 시크릿 주주 에디션. 시크릿 주주. 네. 주수인가?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유퀴즈는 사실은 많이 그래도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아까 경영학과 10년 얘기를 했는데 1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이번 가을에 저희가 좀 할까 싶어요. 경영인의 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긍지를 느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즐겁고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준 교수님입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이제 매년 진행이 된다면 우리만의 위키즈 아니면 뭐 오. 차키즈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속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재밌었어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김주영 교수님, 김태동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자자잔 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건 내 용도가 아니라 제가 선녀주면 되겠다. 아,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상품 전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부짠 이거 만들어서 주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구나.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우와. 야, 이거 저기 그 뜨거운 것도 되고 네, 맞아요. 차가운 것도 되고 마음에 드시나요? 이게 비쌀 텐데.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카메라 한번 맞추길 보시고. 잘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